당연히 막 몇 대가 먹고 살만한데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 심심하잖아. 심심하고 싶잖아. 네. 반갑습니다. 영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풍요병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 오는 분들이 자산이 많게는 뭐 1, 2천억 정도?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많은 자산이 순자산 기준 한 2천억 정도를 만나봤고,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1, 200억 사이, 중간에 뭐 300억, 500억, 뭐 700억 뭐 이런 분들은 막 섞여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적은 분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풍요병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상담하면서 들었는데, 풍요로운을 뜻하는 어플루언트와 유행성 감기를 뜻하는 인플루엔자, 요 단어가 합쳐져서 이제 어플루엔자라고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거기서 오는 어떤 공허함, 내가 더해서 뭐 하지? 그리고 나는 평생 망할 일은 없는데 더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방향을 잃은 듯한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 감정이 들려면 적어도 순자산 300억 이상은 돼야 이 정도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순자산 기준이죠. 순 현금성 자산 뭐 다 팔면 300억은 된다. 그게 왜 그런지도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정도 됐을 때 그런 풍요병이라는 게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카카오 김범수 그분도 뭐 몇 년 전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100억은 서울 기준, 강남 기준은 그렇게 부유하다고 못 느낀다고 얘기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너 지금 그거 그렇게 많은 돈, 가정 보신 분만 아는 거고요. 이 영상은 순자산 300억 이상 되는 분들만 공감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텐데, 대보시면 압니다. 100억이면 좋은 집 있고 건물이 있어도 진짜 최고의 집도 아니고 최고의 건물도 아니거든요. 200억도 그래요. 그럼 이제 300억 되면 좀 무리해서 제일 좋다는 집, 한 100억짜리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0억 가지고 대출 좀 해서 3, 400억짜리 건물 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안정권이죠. 강남에서 제일 좋다는 집이 막 300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300억 기준이니까 제가 100억만 되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만 돼도 거의 최상위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집에 살면 삶의 만족도는 크죠. 200억 갖고 400억, 500억 뭐 그 정도 건물만 가져도 건물에서는 괜찮다는, 보통 보편적으로 근생 건물 시작선이 아니라 그래도 중간 정도까지는 가죠. 극도의 안정감이 이제 풍요병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 근데 돈을 막 벌어가는 상황인 분들은 그 상황을 원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 그걸 추구하는 건 무조건 맞아요. 평생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 해보고 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경험을 본인이 해본다면 일단 엄청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성장세가 둔화된 거죠. 지금 성장이 요 정도. 근데 그 요 정도라도 내가 금액이 많으니까 금액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왜 더 해야 되지? 이 정도 되는 분들은 돈을 급격하게 많이 번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00억 순자산이면 1년에 1억씩 모으면 300년이에요. 네, 보통 이 정도 있는 분들 중에 풍요병이 오는 분들은 뭐 한 40대 전후? 제가 막 아직 60이 돼보고 막 70이 돼보진 않았으니까, 빨리 돈을 많이 벌면 뭔가 소비 이런 거 할 시간도 별로 없고, 어떤 감정이냐면 어릴 때는 마트 가면 이 과자 저 과자 사고 싶었지만 지금 편의점 가든 마트 가든 그렇지 않잖아요. 뭐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안 그러죠. 명품이나 소비에 대한 그런 감정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진짜 상담 오실 때 보면은 되게 수수하시더라고요. 궁금하지가 않아. 다 해봐서 그런 아니, 건가? 편의점에 새로운 과자 막 나와 있으면 막 먹고 싶어. 대충 겉에 무슨 맛이라고 써 있잖아.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명품을 사서 내가 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나? 비싼 차를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고 내 가치를 더 높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의 영역에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명품이라는 건 똑같은 물건에다가 브랜드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걸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 정도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보통 사람이 브랜드 없이 판다면 반에 반값일 테니까.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 봐. 저걸 내가 했을 때 정말 만족감이 있나?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물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말 기호의 영역으로 간다고. 예를 들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남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보이고 싶어. 저렇게 보이고 싶어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게 갖고 싶나? 완전 다른 영역이 된단 말이야. 그게 명품이 될 수도 있고 비싼 게 될 수도 있고 싼 게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 선택의 영역이 정말 내 기호의 영역 안에서 움직일 뿐이야.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는 게 저변에 강하게 깔려 있다면 그냥 이건 정말 기호야.
마트 가서 과자 살 때 내가 맛있어 보이는 거 먹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저게 더 비싸니까 먹어봐야겠다. 저거 먹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뭐 세련되게 보겠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 옛날 스타벅스 그랬어. 그게 아니잖아. 네. 소비 영역에서 그렇게 돼버려. 오늘 가서 하려면 오늘 가서 할 수 있어. 몇 억짜리 뭐 하나 사면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져. 요 상황에 있으면 뭔가 막 더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됐을 때 막 쾌감도 느끼고 막 이거 친구들이 알아봤을 때 좋기도 하고 막 이런 막 그런 감정의 막 비빔밥 같은 막 이런 게 있다면 여기서는 다 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내가 막 뭐가 있지 않고 도인 같은 느낌인데 물은 무리로서 사는 재밌는 게 없어져.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목표 달성이 아니라 이제 300억은 넘어가야 돼. 그 밑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가짜 풍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세 풍요병. 이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300 돼야 그거를 진짜 풍요병을 느껴볼 수 있죠. 그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500, 뭐 1000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런 걸 느끼죠.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 중에 몇백, 뭐 1000 이상 분들이 그냥 백팩 메고 아니면 정말 수수하게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뭐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 전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뭔가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쪽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세계 1등 부잖아. 회장님들 그렇게까지 왜 했지? 선생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그게 한동안 엄청 궁금했어. 만약에 정조영 회장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진짜 출근길에 뛰어가가지고 차를 막고서라도 왜 계속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궁금해요. 충분히 막 몇 대가 먹고 살만한데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고 싶어. 내가 어떤 취미를 하고 싶어? 어디에 무슨 취미든 인력만 들이면 거기서 제일 높은 스펙을 다 할 수 있어. 최고 좋은 선생이랑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임직원들이 많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더 아니, 정리하고 그냥 돈 뭐 몇천억 몇 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심심하잖아. 심심하고 싶잖아. 네. 인생의 의미를 이게 찾게 된다니까? 그 정도가 되면? 야, 넌 뭐가 재밌니? 무슨 재미로 살아?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사람은 또 누구랑 그걸 같이 나눌 때 또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병도 어찌 보면은 그거를 같이 나누고 막 공감하고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생기는 건가? 그 정도 자산이 되는 사람 중에 주위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가 참 어려워. 그리고 그게 공감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정도 된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황들. 이 상황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뭐 미국의 무슨 프로그램 보면 어떤 막 억만장자 천만장자 이런 사람인데 핸드폰도 다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완전 모르는 미국의 다른 지역 가가지고 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얼마를 뭐 10억인가 100억인가를 모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래 나도 그걸 봤어. 뭐 중고 물품 팔거나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트레일러 들어가서 살고 막 그러면서 정신적인 피폐함을 엄청 느끼고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막 진짜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대해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막 이런 걸 느끼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걸 이룬 사람도 있고 있어. 초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약간 그런. 그치. 건가? 이 영역에서는 돈을 더 벌고 이 당연히 중요해. 근데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거리 의미가 있는 걸 찾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막 온갖 슬픔과 고통과 막 이러면서 뭐 좀 됐을 때 막 좋고 막 그렇단 말이야. 돈으로 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 막 천만장자인데 뭐 자기가 다시 그때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뭔가 조금 됐을 때 막 즐겁고 막 이게 이뤘을 때 이 사람한테 남는 건 뭐야? 돈이야? 아니야. 그 경험.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거. 야 봤어? 내가 그때 해가지고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이제는 못했어. 야, 그거 아무도 못해. 이런 이 스토리? 그러면 다 놓고 이렇게 가란 얘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 진짜 내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 해보겠다. 정말 사업이 진짜 짱짱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뭐 해볼 수도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황을 바꿔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자금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소진되는 지출이나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써라.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통장에 한 30억만 있어도 그 비슷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직 그 풍요병의 초기 단계예요. 그 정도는. 네. 뭐 한 자산 100억인데 통장에 한 30억 있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웬만큼 써도 그 앞에 3자가 안 바뀌거든요. 계속 벌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쓰는 게 한 달에 뭐 2억 3억씩 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보통 뭐 4인기 가족이 많이 써봐야 애들 유학 가지 않는 이상 써봐야 2, 3천 씁니다. 뭐 5천까지 쓰는 사람들도 물론 봤는데 애들 교육 막 완전 막 비싼 대로 하고 본인도 소비를 어느 정도 이상 해줘야 그 정도 쓰지 보통 2, 3천이 거의 일반적으로 쓰는 금액이에요. 왜냐면은 각자 일을 하니까 일할 시간에도 계속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도박이나 뭐 이상한 데 빠져있지 않은 이상. 근데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비싼 집을 사보거나 한국에서 끝났다면 미국 가서 비싼 집을 사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업에 투자하거나 뭐가 됐던 간에.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 자금으로 살 수 없는 뭔가를 보는 거예요. 100억 집에 살고 있다면 200억, 300억짜리 가서 봐야 됩니다. 300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해외에 가서 500억, 1000억짜리 봐야 됩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전용기 같은 거 봐야 됩니다. 너무 멀지 않아? 거기까지 가기엔 좀 그렇지 않아? 그럼 지금까지는 왜 왔어요? 친구들한테 아니면 지인들한테 야, 돈 많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이런 얘기 한 적 없으세요? 왜 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계단의 폭이 커지죠. 예전에는 요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계단 하나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체돼 있기 때문에 풍요병을 느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물건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뭐 이런 영역이 없어지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 정말 선택의 자유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선택의 자유는 아직 한정돼 있습니다. 직접 가보면 다릅니다. 웬만한 차 다 살 수 있어요. 5억짜리 뭐 롤스로이스 7억, 10억짜리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관심도 확 떨어지기도 합니다. 집 뭐 100억이면 웬만하면 사죠. 우리나라에 300억짜리 가서 보세요. 어떤지. 본인이 사는 곳과 3배 차이예요. 100억짜리 산다고 치면. 3, 40억짜리 산다고 치면 100억짜리 집 가서 보세요. 그거 사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떨려서. 안전선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거. 근데 그 정도 돈이 있으면은 그냥 건물 100억짜리 3개 사서 물론 편안하게 물론 그렇지. 근데 본인 영역을 훨씬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 영역의 확장이라는 거는 생각의 영역도 있지만 공간의 영역도 확장해야 됩니다. 불필요하지 않아? 왜요? 그게 왜 불필요해요? 부자들 원룸에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특이하게 누구 있지 않아? 어쩌고저쩌고. 특이한 얘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요.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할리우드 스타들 집이 몇 개씩 있고 한데 왜 지금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보면 감이 안 옵니다. 가서 봐야 돼요. 내 선택의 자유는 제한돼 있었구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구나. 가서 봤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이미 불씨가 꺼진 마음이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온 지 지금 한 2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헬기로 잠실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 걸 이미 서비스를 해요. 한 사람당 5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전용기를 하나를 그 런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만까지 가는데 뭐 6천만 원인가 그런데 런칭 기념으로 뭐 할인해서 뭐 3천 몇백인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매진됐대요. 우와. 12명인가 타는 건데 10명인가? 네, 한번 타보세요. 위로는 끝이 없거든요. 본인 돈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고 내지는 본인 돈에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써본 소비에서 제일 큰 소비를 물론 그걸 일상적으로 계속하면 거지 되겠죠. 조금 부담되는 뭔가를 한번 해보면 이거 편하게 하고 싶은데 다시 시동을 거는 거죠.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어디까지 가야겠다. 어느 정도까지 이뤄야겠다. 다시 살아납니다. 본인이 작아 보이는 상황으로 가봐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막 1000억 있는데 비행기 한번 보세요. 그 정도 되면. 미국 가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고 전용기만 파는 단지가 또 있어요. 자동차 중고차 단지처럼. 아니면 본바르디어나 보잉이나 그 전용기 회사에 가서 한번 견적 보세요. 안 갖고 싶어요? 저는 갖고 싶은데. 봤을 때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뭐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돈을 버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도 쓸 수 없는 돈을 번다. 그럼 그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즐겨봐야죠. 느껴봐야죠. 그 정도 선에 맞는 생활을 한번 가서 체험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차를 가서 뭐 향이라도 맡아보고 뭐 이런 걸 해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그 영역은 다 했어. 많습니다. 이 격차가 커서 그렇지 많아요. 아직도. 메가 맨션 막 이러면서 집 옥상에 헬기 세워놓고 막 존 트라볼타는 집 안에 비행장이 있잖아요. 마음이 동해요. 그걸 보면 이거 그래서 저는 풍요병은 해결 방법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소장님 경험이에요?
그럼 뉴스에서 뭐 어디 국왕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마짜리를 갖고 있고 비싼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파일럿이 뭐 비행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제가 왜 찾아봤겠어요? 쓸데없이 그런 걸 왜 찾아봤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고급침이 뭐 승마하고 뭐 슈퍼카타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풍요병이 오면 그런 게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맨날 하던 거 하는 건 사실 네, 확실히 하이엔드로 올라가야 됩니다. 더 높은 걸 봐야죠. 어차피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 안 통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통하는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병도 성장했으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럼. 병이. 이거 못 느끼고 대부분이 인생이 끝나지.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순자산 300억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소 300 이상이 돼야 이게 진짜 찐으로 오거든요. 요거의 해결 방법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해결될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면 본인의 마음의 불씨가 이미 꺼진 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신 분들이 300억, 500억 만들어서 한번 풍요병 걸려보셨으면 좋겠네요.